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네, 안녕하세요. 군바리와 부조리. 오늘이 3편째, 제3편. 예, 제3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군가는요, 아리랑 결의라는 군가입니다. 튼튼한 나라 만드세 아리아리야. 근데 군가 여러분 부르다 보면 독특한 게 이게 다 여러분 뭐 이런 그 테이프를 듣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연주를 듣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선임들이 직접 부르는 거를 그대로 듣고 배우는 거기 때문에요. 실제 원음과 묘하게 다르게 부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원곡들 들으면 다들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아, 이게 이 가사였어? 이게 이 음이었어? 뭐 이런 거요. 네, 여하튼 오늘 군바리와 부조리 주제곡은 바로 침상과 관련된 겁니다. 침상 건너뛰기 일명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여러분 사실 최근에 이제 부대가 다 이제 선진화 뭐 이런 개념을 하면서요. 이런 그 군부대 막사 생활 보시면 부대 막사에는 최근에 이제 최신화되면서 여러분 사실 이제 침대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개인 침대. 여러분 이제 군대도 너무 이제 집단 생활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이미지 때문에요. 최근에 이제 군대가 혁신적으로 바꾼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침상 문화를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기존에 여러분 한국 군대는 다 이게 이런 침상으로 딱 되어 있죠. 그럼 이건 다 이제 진짜 사나이 여러분 예능 좀 보시니까 거기서도 여전히 나오거든요. 아직도 많은 부대들은 이제 침상 부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변화되는 이제 신식 부대들은 이제 침대로 바꾼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대도 여러분 예전에는 내무반 하나에 30명 정도, 많게는 40명까지도 같이 다 이렇게 생활을 했다라면 오늘날 이제 침실이 된 거죠, 말 그대로요. 이제 침대 중심으로 바뀌어 있는 경우에는 그 크기가 워낙 공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한 개 소대가 하나의 공간에서 다 쓰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약간 분대별로 좀 나눠서 진짜 사나이 봐도 그런 것 같던데 굉장히 큰 변화죠. 사실 저희 때는 여러분 침상이라는 게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제 혹시 모르시는 분은 한번 검색해 보셔도 되고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직사각형의 공간, 거대한 직사각형의 공간 안에 양쪽으로 그러니까 침상이 쫙 있는 거죠. 양쪽으로 그러니까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되는 침상이 쫙 펼쳐져 있고 이 중앙 통로의 넓이는 여러분 양팔로 여러분이 손을 쫙 펴셨을 때 손을 양팔로 폈을 때 어떤 정도의 크기 어떤 이 복도라고 할까요? 양팔 정도. 그러니까 점프해서 건너뛸 수는 있을 정도의 그렇죠. 그 간격에 말 그대로 여러분 일종의 여러분 겨우 그 소대는 거의 일종의 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공간 안에 양쪽 침상이 있고 서로 마주보게 되어 있게끔 이제 그쪽 통로가 있고요. 여러분 어쨌든 뭐 진짜 사나이 보신 분들은 다 이해 가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제 이 침상이 사실 굉장히 골치 아픈 게 뭐냐면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사실 신교대에서도 이제 처음부터 그거를 이제 규제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침상을 양쪽 침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침상에서 침상을 건너뛰는 거를 사실은 이제 못하게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안전사고의 문제도 있고요. 그 침상과 침상 사이가 그렇게 가까운 건 아니어서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좀 점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 그대로 양말 신은 채로 이제 뛰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다치는 사고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건너뛰는 게 금지되어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불편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분 그 침상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이런 거네요. 여러분 이제 보통 자대 가면 이제 여러분 훨씬 더 엄격해진다고 했잖아요. 이제 자대에 가면 이제 침상에서 침상을 건너뛰는 게 어쨌든 엄연하게 금지기 때문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런 불편함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저 침상 맞은편에, 제가 만약에 이러면 신병인데, 제가 이제 왼쪽 침상에 끝 모서리에 이제 딱, 정자를 틀고 딱 앉아있습니다. 각 잡고 앉아있는 거죠. 신병은 항상 각 잡고 앉아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거야. 여러분 차라리 전투화를 신은 채로, 침상에 걸터 앉아있으면 그렇게까지 불편하진 않는데, 그죠? 그렇게 불편하진 않는데, 바로 그냥 신발 벗고 올라갔어요. 여러분 전투화 아시죠? 전투화를
묶고 벗는 것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활동화나 슬리퍼를 신으면 편한데 전투화를 신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서요. 그래서 전투화를 벗고 침상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규칙이 있어요. 침상은 건너뛰어도 안 되고요. 또 전투화를 신은 채로 당연히 올라가면 안 되죠. 전투화 신은 채로 올라가도 안 되지만 모두 안 된다. 전투화를 벗지 않고 침상에 무릎을 찍고, 무릎은 왜 찍어요? 여러분 전투화를 발바닥으로 침상을 밟을 수는 없으니까 안 떨어지게, 흙먼지 안 떨어지게끔 이제 무릎으로 침상을 찍고, 여러분 알죠? 무릎 꺾기 알죠? 여러분 다 무릎으로 총총 막 이렇게 한두 걸음 찍으면 여러분 그 관물대라고 합니다. 자기 사물함을 쉽게 보면 자기 사물함에 여러 가지 어떤 물건 필요할 때, 그렇죠? 그거를 딱 갖고 오면 되거든요. 무릎 짚고 가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군대는 신속도가 생명이잖아요. 사실 신속도가요. 그러니까 항상 언제든 전투태세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신속하게 움직이는 게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내무 부조리 중에 하나가 이런 엄격한 규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이 이등병이고 신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규칙은 엄격하게 되어 있어요. 침상과 침상을 건너뛸 수 없고, 그리고 전투화를 신은 채로 무릎을 찢고 걸어가지고 예를 들어 뭐 자기 관물대에서 뭐 모자를 꺼낸다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미 현실에서 어떤 불편함이 생기냐? 바로 이런 케이스죠. 이미 전투모를 외부에 나갈 때는 여러분 항상 전투모를 써야 되거든요. 뭐 전투모든 뭐든 간에 전투모랑 이런 거를 저 벽 끝에 있는 내 사물함, 관물대에다가 올려놓은 상태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뭐 식사 집합을 한다, 아니면 밖에 나간다라고 할 때, 자, 연병장으로 나와라라고 방송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내가 전투화를 신고 있는 상태다라면 이등병이나 신병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전투화를 일일이 다 끌어야 됩니다. 자, 전투화를 풀어야 되는 거죠. 빨리 튀어나와야 되는데 전투화를 막 손을 빨리빨리 풀어야 돼요. 그리고 전투화를 벗은 채로 뭐 한다? 차분히 올라가서 내 전투모를 딱 꺼냅니다. 그래서 전투모를 꺼내고 다시 침상에 내려와서 전투화를 또 묶습니다. 또 묶고 그렇게 튀어나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일종의 여러분 모순이 생겨요. 여러분 군대 가면 진짜 힘든 게 바로 이겁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 불가능한 것을 못 지켰을 때 엄청나게 갈구거든요. 자, 여러분 2등병, 신병, 1병 이런 애들의 역할은 뭐예요? 항상 제일 빠르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상병 이상급 혹은 뭐 어쨌든 뭐 선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까 제가 보면 이런 왕고 가장 최고참은 뭐든지 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투를 신고 여러분 사실 침상 올라가도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죠? 그럼 여러분 한 상병급만 돼도요 무릎 찢기 솔직히 가능해집니다. 무릎을 찢고 가서 전투모 딱 빼가지고 싹 걸치고 바로 튀어나가면 되는 거죠. 알겠죠? 무릎 잠깐 아픈 거야 뭐 별거 아니죠. 어쨌든 빨리 움직이는 게 중요하니까요. 근데 2등병 1병 같은 경우가 무릎 찢다가 걸리면 엄청나게 욕먹거든요. 그러니까 자, 식사집합이다 빨리 나와라 라고 하는데 하필 전투화를 내가 그때 신고 있었어. 그러면 전투화를 또 벗는데, 여러분 전투화 벗는 것도 또 어떤 규칙이 있다? 침상에 앉아서 벗어야 됩니다. 사실은요. FM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투화도 여러분 아무 데서나 그냥 대충 막 벗으면 지나간 사람 걸리잖아요. 그래서 침상에 차분히 앉아서 전투화를 숙여가지고 풀립니다. 그 전투화를 벗고, 여러분 여기서 또 어려운 부조리가 하나 있어요. 전투화 그럼 벗은 채로 바로 튀어 올라가면 되냐? 침상 위로 튀어 올라가면 되냐? 안 됩니다. 여러분 전투화를 벗으면 전투화가 벗은 그 위치 있죠. 전투화가 벗은 신발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된다? 딱 침상 쪽을 향하게끔 정확하게 집어 넣어야 됩니다. 죄송해요. 제가 거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튀어 올라가면 전투화를 만약에 후딱 벗는다고 하면 전투화 방향이 침상 쪽을 향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시 전투화를 제대로 똑바로, 전투화의 그 머리죠. 전투화의 머리가 굽은 뒤쪽으로 해서 머리가 서로 다른 쪽 침상을 바라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딱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집어넣는 것까지가 FM이에요. 그러니까 2등병은 항상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자, 전투화 힘들게 벗었어요. 그리고 바로 튀어 올라가도 안 돼요. 일단 다시 무릎 꿇고 전투화, 내가 방금 벗은 전투화의 방향을 다시 정 위치로 놓은 다음에 꽂아 넣고, 그리고 그때서야 다시 침상에서 일어나서 내 모자를 꺼낸다. 그리고 다시 나갈 거잖아요. 지금 내가 넣었던 전투화를 다시 고스란히 꺼내서 그대로 신고 다시 열심히 묶어야 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해요. 급하다고 해서 전투화 끈 다 안 묶고 튀어나간다. 이것도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그래서 전투화를 깔끔하게 다 묶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다? 이렇게 나가도 욕은 처음 먹습니다. 왜요? 제일 늦었을 거 아니에요. 2등병인데도 불구하고 꾸물거리고 있다, 너무 늦었다 하면서 엄청나게 갈구기 시작할 수 있죠.
여러분 벌써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여러분 군대는 원래 그런 겁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등병은 혼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혼나게끔 되어 있죠. 이미 구조 자체가 상병급 이상은 뭐 무릎 찢기도 가능하고 병장은 뭐 그냥 바로 전투 신고 올라가서라도 그냥 자기 전투 뭐 끌고 나오면 되는데 이등병이나 일병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FM대로 전투화를 다 끌고 벗고 집어넣고 올라가서 모자 꺼내고 다시 빼고 전투화 신고 그리고 또 튀어나오는 그죠? 이 과정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하다라는 거죠. 이런 어떤 불편함이 있고요. 또 하나 케이스 볼까요? 여러분 또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전투화를 신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전투화를 벗고 제가 침상에 이미 예를 들어 쉬는 시간이라고 봅시다. 쉬는 시간이거나 이제 뭔가 정비 시간인데 잠깐 뭐 수양록을 쓰든 뭐하든지 이등병들은 가만히 쉬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앉은 채로 여러분 누울 수도 사실 없죠. 요즘은 많이 바뀌었지만 저희 때는 이등병이 누울 수 있는 시간은요 자는 시간에는 없었습니다. 절대로 침상에 하루 종일 누울 수 없었거든요. 어쨌든 뭐 이제 수양록을 쪼그려가지고 막 쓴다던가 이러고 하고 있어요. 근데 하필 저쪽 분대 옆 분대죠. 맞은편 침상에서 고참이 나를 부른다. 맞은편 침상에서 고참이 야 종일아 야 종일아 일로 와봐 이러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튀어가야 되죠. 일단 여러분 내 이름이 무조건 소대 안에서 불렸다. 누가 내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면요. 먼저 쳐다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죠. 먼저 고개를 들고 확인한 다음에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름이 불렸다만 싶으면 무조건 관등성명이라고 하죠. 네, 이병 조종일이라고 하면서 그때 쳐다보는 겁니다. 쳐다보면서 여러분 막 그 부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고 있거나 이러면요. 그것도 역시 그죠? 처벌감이죠. 갈굼당합니다. 그래서 종일아 일로 와봐 할 때 바로 종이라 할 때 이미 벌써 관등성명이 튀어나가야 돼요. 종이라 이리 와봐 할 때 이병 종이라면 이미 늦은 겁니다. 종이라 이병 종일 할 때 그때 제 이 관등성명을 부르면서 그 용무를 들어야 돼요. 근데 야 이리 건너와봐 이럽니다. 그럼 침상 건너가야 되죠 여러분. 근데 침상 건너갈 때 이제 뭐가 FM이다? 건너뛰면 절대 안 된다고 했죠. 저희 한번 너무 급해서 한번 건너뛰다 걸려가지고요. 또 어마어마하게 혼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리 와보래요. 그럼 자, 어때요? 자, 이제 내가 하던 일을 잠깐 접고, 그 접은 것도 잠깐 다시 사물함에 넣어야 돼요. 좀 이따 바로 꺼낼 건데도 불구하고, 다시 사물함에 깔끔하게 집어넣고, 빨리 튀어갑니다. 튀어가서, 신발을 꺼내죠. 이번에는 뭐 전투화가 아니라 이제 이제 쉬는 시간이라면, 활동화를 신을 수도 있잖아요. 활동화를 꺼내요. 활동화를 그러면 신고, 예. 여러분, 아까 전에 침상과 침상 거리는요, 사실 1m에서 1m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신발을 신는 것 자체가 좀 억울해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고, 그 옆 침상으로 바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다시 신발을 어떻게 하죠?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 침상 안에 집어넣고 올라와야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고참이 부를 때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빨리 가는 과정에서 너무 빨리 가야 되는 어떤 결과적 충성을 위해서 이 과정을 무시하면 또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그래서 신발 집어넣을 때 어떻게 한다 또? 신발을 벗고 침상에 올라가고 또 침상에 무릎을 꿇은 상태로 그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나서 그 고참에게 가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진짜 애매한 상황은 이거예요. 여러분 벌써 굉장히 이제 어때요? 지루할 정도로 지금 복잡한 절차죠. 근데 현실의 딜레마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고참들도 나중에 불편해지는 거죠. 불렀는데 내가 할 일은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이놈의 그 이등병이 저 절차를 다 하고 오니까 부른 사람도 짜증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고참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야, 그냥 건너와. 에이씨, 빨리 건너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신발 신고 뭐하고 하는 과정도 귀찮으니까 야, 빨리 건너와. 라고 해서 고참이 허락을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 고참이 시켰기 때문에 나는 건너왔어요. 건너뛰었어. 그죠? 근데 문제는 내가 건너뛰는 모습을 보는 또 다른 분대의 고참들이 있겠죠. 또 다른 고참들이 그걸 보고요. 결국은요, 그 정황 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까 저 고참이 건너오라고 했습니다. 뭐 이딴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핑계로 보거든요. 결국 그걸 보고 나중에 따로 불러다가 또 혼낼 수 있습니다. 야, 너 개념 없이 시킨 대로 다 하냐? 이렇게 해요.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벌써 듣는 것만으로도 뭐예요? 여러분, 이게 군대 용어로요, 토할 것 같은 상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혼나고 저렇게 해도 혼나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냐? 라고 논리적으로 따져보지만, 그래봤자 따지는 놈만 더 피곤해지는 구조. 그죠? 그래서 요런 생활 여러분 몇 개월, 심지어 길게는 1년까지도 지속하는데, 이게 여러분 군대에서 토할 것 같다라는 그 느낌입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면서 자주 얘기할 용어입니다. 토할 것 같다. 네, 정말 여러분, 이게 정말 아주 좋은 표현인 게요. 정말 여러분 그 군생활 하다 보면요. 정말 이런 상황이 너무 어찌 해야 될 바를 몰라서 진짜 멀미하는 거와는 달라요. 근데 정말 토할 것 같아요, 뭔가 상황이. 정말 뭔가 구토라도 막 하고 싶은. 그죠? 여하튼 어떤 그런 침상에 대한 에피소드들이, 부조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 나중에 여러분 이게 예외적 상황이 언제냐면요.
오대기 비상이라고요. 오대기 찰 때가 있어요. 늘 비상을 대비하는 특별한 어떤 소대 역할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랑 아니면 이제 진짜로 이제 전투태세 있죠. 진짜 비상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훈련할 때는 그때는 내무적인 어떤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늦게 나가면 이등병이 이거 FM으로 다 지키다가 늦게 나가면 정작 누가 깨진다? 장교한테 우리 선임들이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큼은 또 예외적으로 또 무릎 짚고 막 움직이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주 그죠? 그건 그런 극소수의 또 훈련 상황이고요. 평상시에 내무생활 할 때 이게 다 지켜지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등병은 편할 날이 없죠. 일병은 편할 날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제가 내무 부조리 얘기들 쭉쭉 넘어갔고 이제 계속해서 하나씩 꺼내놓고 있는데요. 왜냐면 여러분 이러한 모든 불편한 부조리의 절차들을 다 알고 이해하셔야 군대에서 왜 멀쩡한 애들이 사회에서 진짜 멀쩡했던 애들인데 군대에서는 왜 자살을 하고 심지어는 사회에서 멀쩡했던 애인데 왜 군대에서는 그렇게 이등병을 괴롭혔고 이게 이해가 가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라는 곳이 사람이 악해서 인간을 어떤 후임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요. 정말 사회가 악해서 그 집단의 구조가 악해서 사람을 괴롭힐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절묘하게 보여주는 곳이 군대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선배, 여러분이 사랑하는 동생,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자친구가요. 사실 군대에서는요. 후임병들을 사지까지 몰고 갔던 악마로 유명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악마 같은 짓을 많이 한 사람들이 다시 제대하고 나면 멀쩡해지거든요. 그 이상한 현상. 인간의 어떤 내면의 악함을 끌어내는 그런 집단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앞으로 이 군대 내 부조리 군발이와 부조리를 통해서 접근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또 그림이 아니어서 정황을 막 말로만 설명하려다 보니까 힘들었는데요. 여하튼 오늘 침상에 대한 어떤 에피소드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참 참고로 그런 것도 있네요, 여러분. 침상 점모, 침상에서 결국 점모를 하잖아요. 저녁 점모요. 그럴 때 여러분 항상 이 침상이라는 게 상징이에요. 각의 상징. 그래서 항상 침상 끝에 무릎선을 맞춰가지고 앉아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혹은 이제 차렷 자세를 하더라도 침상 끝에 발끝을 모아야 되는 경우도 있죠. 여하튼 여러 그런 각에 대한 침상에 대한 에피소드들도 사실 좀 더 있네요. 여러분 그 예전에 점호하다가 너무 침상에 오래 여러분 차렷 자세로 서 있다가 차렷도 여러분 제대로 차렷하면 진짜 힘든 거거든요. 제대로 차렷 자세로 있다가 몸이 경직돼서 앞으로 쓰러져서 맞은편 침상에 머리를 박고 죽었던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 사례로 있었죠. 그러니까 재밌는 게 여러분 예전에는 예전 전모는 다 일어서서 하는 전모였는데 그게 앉아서 하는 전모로 바뀐 이유가 바로 이 서서 너무 전모하다가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 차렷 자세 오래 하면요 사람이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울어지는데 그때 맞은편 침상에 머리 박고 죽은 그죠 케이스 사고 사례가 있는 이유로 앉아서 한다라고 들었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그래서 점호 비리, 점호 부조리 쪽 얘기할 때 그런 얘기들과 함께 하면서 이 점호에도 얼마나 힘든 부조리들이 있는지 원래는 편리하게 하려고 만든 제도고 원래는 병사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그게 사실은 결국 병사들을 더 괴롭히는 그렇죠. 이런 정말 탁상행정의 아주 그냥 절정을 보여주는 게 또 역시 여러분 군대 문화니까요. 그것도 한번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3회차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